선언이 확산되면서 지역 학생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의회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도 최순실 씨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최측근인 차은택 감독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중복돼 정부가 홀대했다는 의혹입니다. 여수시가 교통사고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터키 안탈리아 정원박람회에서 순천시가 조성한 한국정원이 최고정원에 선정됐습니다. 순천만 갯벌을 형상화한 정원이 박람회 명소로 각광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으로 시국 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거리로 나섰고 전남도 의회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대학교 총학생회도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100여 개 대학이 시국선언에 나선 가운데 지역에서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방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은 개인에게 그 공권력을 위임하였고 그 힘을 사익을 위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휘두르고 있다.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풀리지 않은 다른 의혹 역시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있었던 어떤 그 모든 논란들이 최순실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다는 사실에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서 더 화가 나는 거는 그런 의혹을 갖고도 검찰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왜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없던 최순실한테 하루의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전남도의회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차기 대선까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을 철저하게 밝혀내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도 미래도 희망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특별 결의문을 내고 조직적인 은폐와 비호, 물타기 시도로 사태를 잠재우려 한다면 전례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차은택 씨가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에 발목을 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능과 역할에서 차 씨가 초대 본부장이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과 겹치는데요. 정부의 문화전당 홀대와도 이게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개관까지 진통이 컸습니다. 국책사업인데도 문화전당의 조직과 예산을 국가가 맡는 데 대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거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2014년 12월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까스로 합의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 만에 새누리당 지도부의 거부로 무산됐는가 하면 특별법이 통과된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당리 당략 법안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 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홀대의 배경에는 최순실 씨 최측근인 차은택 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차 씨가 초대 본부장으로 일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키우기 위해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는 아시아 문화전당에 힘을 뺀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시기 차은택 씨의 은사와 외삼촌인 김종덕 씨와 김상률 씨는 각각 문광부 장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했습니다. 차은택이가 추천한 사람들이고 우리 아시아 문화전당을 그 당시에 관할을 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아시아 문화전당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주도한 문화창조센터 건립 사업은 5년간 총 예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두 기관의 핵심 비전은 사실상 대동소이합니다. 차은택 씨가 인맥을 동원해 국책사업에 발목을 잡은 것인지 최순실 게이트 전국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최순실 파문의 여파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2센터 개소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오는 4일 나주에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분야를 지원할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2센터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미래부로부터 무기한 연기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창조경제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지만 최근 최순실 씨와의 관련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2센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오늘 여수에서 열린 민주주의 강연회 강사로 나서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수 YMCA는 오늘 저녁 7시 여수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진우 기자를 초청해 우리 사회의 언론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 등 최근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수 YMCA 민주주의 강연회는 지난해부터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함세웅 신부 등을 초청해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전남 도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바로 여수입니다. 이 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보자는 취지에서 차량 통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되는데요.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직진하던 고속버스가 좌회전하던 SUV 차량과 충돌한 뒤 도로 옆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이 같은 교통사고로 지난해 여수에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4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망 사고가 26건으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경찰이 고심 끝에 꺼내든 카드는 바로 차량의 운행 속도를 낮추는 것. 다음 달부터 도심권은 시속 50km, 주요 외곽도로는 시속 60km로 제한 속도가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 시내 차량 통행 속도를 OECD 권고 수준인 시속 50km로 제한하는 것은 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실계 기관에서 여수시 전체 교통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게 되고 도심부 속도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 보행자가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사망률이 60%까지 감소될 수 있다고 해서 매년 지자체는 물론 시민들까지 나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활동을 펼쳐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차량 통행 속도를 낮춘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외국의 사례도 이번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시기상조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다가 안전지대를 설치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먼저 동원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 마지막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수시도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속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며 경찰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 일부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고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새로운 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학 총장 명의로 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학교 법인 매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대학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피해 금액도 변제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간업체와 공무원 등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지역 기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홍보성 기사를 내주겠다며 아파트 분양 광고 대행사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쓰레기 처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전남 지역 모 신문사 기자 53살 박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공무원을 협박해 순천만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 작업자의 명단에 자신의 처남 이름을 허위로 올린 뒤 급여 명목으로 1,4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시가 한국을 대표해 터키 안탈리아 정원박람회장에 조성한 한국정원이 세계 정원 가운데 최고의 정원으로 선정됐습니다. 2016 안탈리아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시작돼 지난달 30일 막을 내린 안탈리아 정원박람회 52개 세계 정원 가운데 협회 현장 실사와 관람객 호응도 평가를 거쳐 한국 정원을 최고의 정원으로 선정하고 베스트 정원상인 그린시티 어워드를 수여했습니다.
터키 안탈리아 박람 회장에 조성한 1,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한국 정화는 우정의 종과 종각, 순천만 갯벌을 형상화한 순천지 등으로 조성돼 박람 회장의 명소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여수 돌산공원을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하는 빛놀이야 행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점등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말 여수 거북공원에도 화려한 조명을 설치해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의회의 올해 마지막 의사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4일 동안 열리는 제310회 2차 정례회에서 전남도 의회는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낙연 지사와 장만채 교육감은 오는 15일 시정연설을 통해 2017년 예산안과 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은 친절한 은주 씨의 나날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2016 시청자 미디어 대상 방송영상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습니다.